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성 갱년기와 유산균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에 많은 관련 건강식품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능과 과학적인 근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갱년기 여성에서의 증상 완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은 지난 시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경계 쪽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근골격계의 골다공증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심혈관계에서는 안면 홍조라든지 고혈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뇨기계에서는 질건조증과 방광염의 재발 등이 많이들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WHO에 따르면은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적어도 35개국에서 80세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여성은 인생의 3분의 1을 이 긴 시간을 폐경 상태로 보내게 되는데요. 폐경과 관련된 이러한 증상들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여겨서인지 다른 의학적인 어떤 질환들에 비해서 그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폐경 증상의 치료로는 비약물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약물 치료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또 음식을 통한 에스트로겐 계열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는 대표적인 호르몬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르몬 치료는 그 증상의 호전의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유방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정맥혈전증의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선뜻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폐경학회에서는 매년 4년마다 그 폐경과 관련된 여러 설문지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폐경 증상을 호소하는 인구는 전체 폐경 여성의 80.3%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으로는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치료나 관리법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그 대답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고 대답했고요. 그 차지하는 비율이 78.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호르몬요법 같은 경우는 의외로 38.3%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이 과연 폐경 증상 완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관련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 폐경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많이 권장되는 그 건강식품이죠. 그럼 이 유산균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부터 일단 짚고 넘어갈까요? 유산균은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세균들 중에서 발효 결과가 유산을 주로 산물로 생산하는 세균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산균을 의해서 발효되는 식품으로는 김치라든지 요거트, 치즈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그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성의 개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언어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락토박실루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다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은 체내에 들어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고 살아가는 그런 균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로,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가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를 누리는 이유가 락토박실루스가 발효된 발효유를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은 이래로 이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은 오랫동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위산이나 담즙산에서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도달해야 하고 또 장에서 증식을 하고 정착을 해야 하며 또 장내에서는 유용한 효과를 보이고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고 비병원성이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도달해서 장 점막에서 생육을 하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젖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 유해균들이 감소하게 되고 산성에서 생육이 잘 되는 이런 유익한 균들이 더욱 증식되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로는 크게 여러 종류의 균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관련 논문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그 건강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구강과 장내에 생존하는 유산균 외에도 장내 미생균 균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총들과 폐경기 여성과의 어떤 건강 관련성을 일단은 좀 이해하는 게 우리의 관련 주제를 설명하는 데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논문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해로 여러 가지 논문을 총합해서 만든 리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단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한테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 균총이 그 조절 기능을 하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초경시기라든지 폐경시기를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해지면서 장내 균주의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서 특히 폐경기에서는 구강 미생물 균총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침 분비 감소라든지 또는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치주염 등이 다수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내 세균에도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는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대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폐경기 여성에서는 특히 그 체중의 증가라든지 또는 지방 축적이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 변화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골다공증에 더 취약해진다라는 얘기가 또 보고되고 있는데 그 한 논문의 예로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유산균이 보강된 우유와 일반 우유를 각각 나눠서 섭취를 해봤더니 그 유산균이 보강된 그룹에서는 혈중 칼슘 수치가 증가하고 뼈 재흡수율이 감소했다라는 보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팩트 팩터가 좀 높은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경기 여성과 그 유산균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과연 좀 유명한 저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를 확인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폐경기 여성과 유산균에 대한 그 대표 논문은 찾지 못했고 여성에서 특히 그 질염을 자주 경험하는 박테리아성 질염의 그 재발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련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세균성 질염의 재발 예방을 위해서 그 CTV05라는 유산균의 효과를 평가한 건데요. 연구 방법은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된 연구였고요. 이 연령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기 연령은 아니었고요. 여성 18세에서 45세 세균성 질염을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여성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11주간의 치료를 통해서 그 재발 여부를 의약군과 비교해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염 재발률은 그 치료군이 그 리스크 레시오가 0.66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유산균의 치료가 세균성 질염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폐경 여성과의 관련성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여성에서 그 질염 예방에는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로 확인한 논문은 우리가 그럼 이러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어떤 그 보충제가 뼈 건강에
특히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RCT 연구는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RCT 연구를 총통합해서 만든 메타 분석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2021년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연구는 크게 그 한 5종류의 연구가 되겠는데 주로 2017년에서 19년도까지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었고요. 연령대는 이제 폐경기 연령 각층이 나눠져 있었고 더블 블라인드 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부충된 그 유산균의 종류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주로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연구였고요. 주로 BMD를 측정을 하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특히 허리의 그 스파인에 있어서의 BMD를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연구는 한 가지 연구를 빼고는 다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서 그 메타 분석 결과는 유의한 거로 평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충제가 그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 RCT에서는 그 보충제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정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구가 그런 게 보충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문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폐경기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은 유산균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YT1이라고 국내에서 개발된 유산균이라고 보고되고 있고 그 관련 논문에 대한 이제 학술적인 자료를 좀 찾는 중에 일단 식약청에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더니 식약청에서는 이 자료밖에 오픈된 거는 없었고요. 거기서는 그 회의 내용을 자료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골 밀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근거와 또 임상적으로는 갱년기 여성의 주관적인 평가 지표가 호전됐다. 질척도가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기준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한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을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신에 2020년도에 게재가 됐고요. 이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2020년도 기준으로 4.2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아주 유명한 저널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는 임팩트 팩터 4.242를 갖고 있는 그런 논문에 게재가 되었고 논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과 결과를 보시면 연구 목표는 폐경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락토바실로스 에스터필로스 YT1의 효과를 평가하는 목표였고요. 연구 방법은 멀티센터,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스터디였습니다. 대상자는 40에서 60세 폐경 증상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치료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 할당한 이후에 각 그 군별로 12주 후에 쿠퍼만 인덱스라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그 점수로 평가를 했고 그 외에도 주관적인 폐경기 증상 완화 점수라든지 삶의 질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한 표로 보시면 그 유산균을 섭취한 균과 그렇지 않은 위약군에서 각각의 6주와 12주의 KMI 스코어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그 증상별로 그 치료군과 위약군 간의 6주와 12주 후의 결과를 점수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의 그 데이터에 있어서도 두 군에서 각각의 혈중 내에서의 FSH의 농도라든지 또는 에스트로겐의 농도라든지 또 자궁 내막의 그 두께를 통해서
그 에스트로겐이 과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유산균의 섭취가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에 있어서 그 증상뿐만 아니라 삶의 퀄리티를 호전시키고 따라서 갱년기 장애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만한 또 보충할 만한 대체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갱년기 여성 또는 여성에서의 유산균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연구의 수준이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연구가 대상자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연구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갱년기 유산균의 경우는 그 관련 논문이 논문의 저자로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논문의 어떤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 좋은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갱년기 증상의 힘겨운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